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삼성전자 볼 텐데 오늘 또다시 전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에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계좌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안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변동성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일정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죠.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변동성을 만들 만큼의 엔비디아 실적에 있어서 우려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바닥권을 찍고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 남아있고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명확한 대응 전략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선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고 그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자에서 1.6% 하락한 10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에 걸해서 0.4%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를 하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서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담을 시점은 아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가운데서 과연 전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계속해서 투매 물량이 쏟아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이 흐름이 나올 건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번에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단기적인 이슈를 체크해 봤을 때 미국의 법무부에서 엔비디아에다가 소환장을 보냈다. AI 칩 반독점 조사를 예정에 있다. 조사할 예정에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거예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구글,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이슈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결국에는 실적이 숫자로 찍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실적에 기반해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주가가 회복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어제 또다시 엔비디아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러한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과연 이 블랙웰 지연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에 있어서 조금 우려감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이어지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분석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트렌드 포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기사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있고 H200 같은 경우는 하퍼 200 같은 경우는 AI 서버 시장을 지배할 예정에 있다. 최신 조사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 회사의 매출 급증을 이끌고 있고 25년 회계연도 2분기 동안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300억 달러에 달하는 인상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엔비디아의 핵심 하퍼 GPU 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에 의해서 촉진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CS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와 OEM 이런 고객들의 H200 GPU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주요 제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3분기부터 이러한 매출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블랙엘에 대한 지연 이슈가 발생을 했지만 이 GPU에 대한 이러한 매출이 상쇄하고도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봤을 때 실적 발표 이후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고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겠습니까? 실적이라든지 반독점 조사라든지 이러한 내용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목표가 주가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했고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거 당연히 그러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이 결과 레포트를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견고한 실적, 계속되는 강한 AI 수요에 따른 긍정적인 가이던스, 그리고 하퍼의 확대, 블랙엘의 수율 문제 해결 및 4분기 생산 확대로 진입한다. 결국에는 3분기에 좀 공백이 생겼던 부분을 하퍼의 매출로 이 부분을 메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블랙엘이 4분기부터 실적에 기여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55달러라고 목표 주가를 이야기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140달러에서 목표 주가 150달러로 상향을 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랙엘이 약간 늦어졌지만 고객들이 여전히 매우 긍정적이고 다음 분기에 소량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에는 명확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하퍼 200에 대한 더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고 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에 3분기 매출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로젠블렛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목표 주가 200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110달러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안에서도 7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너무나도 또 과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최소한 20%에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이 바닥권을 잡는 이 매수 타점 관련해서 준비할 시점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바닥권을 잡고 우상향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시점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바닥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반등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만 우리가 어딘지 모를 바닥권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예측하면서 여러분들 예수금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작 대응해야 될 시점에서 예수금이 없어서 지켜만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HBM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지금 HBM3E에 대한 8단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2단도 동시에 퀄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나와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HBM 16단 그리고 HBM4까지 이어지는 차세대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잠깐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최근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여부를 가지고 엄청난 주가 변동성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내년 HBM3E에 대한 사용량 85% 폭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SK 하이닉스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용량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삼성 쪽에서 납품받는 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이렇게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 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4세대 HBM3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5세대부터는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어낼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치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향후에 10%, 20%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갈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부터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감안하고 끌고 가야 된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HBM 연간 성장률이 200%를 돌파할 만큼 향후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수치가 추가적으로 이 점유율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수치로서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엔비디아 쪽에서 새 AI 가속기에다가 HBM3 12단을 적용을 한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현재 8단에 대해서는 퀄 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고요. 자, 12단도 동시에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최초로 12단에 대해서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먼저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선점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에 밀렸다라고 하지만 HBM3E에 대한 12단부터 그리고 HBM4까지 이어지는 이런 차세대 반도체 관련해서는 당연히 자, 경쟁 구도에 들어가면서 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7만 원 선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자, 내일장에서 추가적인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투매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는 투매에 동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타점 관련해서 어떻게 잡아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 수급적인 요인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자, 기대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하신 분들께 함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번호 나와 있죠.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자,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자, 어디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매도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시점에서도 자, 코스피 8% 이상의 변동성이 나타날 때 자,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고 우리가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인 변화를 체크했을 때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늘려갈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주가를 이끌었던 주체들, 자, 외인들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우리가 바닥은 예측할 수가 없겠지만 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대응은 가능하다. 자, 이러한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삼성이라고만 상담 번호로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뭐 10번, 100번 보시는 것보다 자, 이 가격 전략 한번 받아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혼자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할 테니까 자, 삼성이라고만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여러분들 남겨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자,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제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함께 대응을 드릴 거고 추가 종목 통해서 계좌 회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최근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죠. 자, 이 종목도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엄청난 급등이 나타날 종목이고 중요한 것은 급등 시기가 가까워져 있다. 우리가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집을 해둬야 된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나중에 또 급등하고 나서 그때 살 걸 후회해 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